역사 속의 정책 또는 정책의 역사를 함께 보는 시간, 전우영의 사담입니다. 지난 1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진실을 용기 있게 밝히시고 그 이후 여성인권과 평화운동을 쉬지 않고 벌이셨던 김복동 여사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생전에 밝힌 진실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해보고 우리에게 남긴 숙제가 무엇인지,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의 진상을 알리고 반전평화운동을 함께 벌이셨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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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완성도 아니고요, 끝도 아닙니다. 의미하죠? 다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이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이제 조금 현실로 좀 느끼고 있는 중이고요. 늘 함께였기 때문에 막상 떠나보낸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좀 사실은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또 그 전날 계속 이제 매일매일 그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계속되는 시간들이 약간 꿈인지 생시인지 아직 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이제 모년처럼 같이 보내신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숙제가 있겠지만 일단 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는 보통 위안부 박물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 정식 명칭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죠. 독립운동 관련이든 아니면 일본군에 대한 피해자 단체 관련이든 이런 박물관들 또는 기념관들이 모여있는 곳과 좀 달리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서 서울 성산동 주택가 한 구석에 전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을 짓게 된 경위, 또 거기에 자리 잡게 된 경위, 요거부터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는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갖고 있는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가치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다양한 게 녹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조선의 여성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것은 우리나라가 당시 일제 식민지 지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서 그게 식민지 역사를 청산해내고 일본으로부터 그 책임을 촉구해내는 그런 흐름 속에 하나 놓여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민족 문제적 관점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접근하고 싶었던 것은 왜 반세기가 지나도록 이 문제가 침묵되어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여성 문제였다라는 어떤 그 지점이 존재한다라고 시작을 해서 운동도 시작되었던 거고 박물관을 건립할 때도 여성이란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었고요. 그럼 과연 어떤 맥락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이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피해자들과 우리들이 함께 싸워왔던 역사의 유산인데 이 유산을 미래 세대들은 어떤 인식으로 받아들일까? 그것을 두 가지 지점에서 좀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여성 인권이라는 초점, 다른 하나는 바로 평화라는 초점. 지금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 전쟁에서 여성들은 마치 전쟁의 무기처럼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연결지어 미래 세대들에게는 어떤 평화로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 이 박물관에 담아보자 라고 해서 그것을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접근성이 있어야 되니까 박물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딱 위안부 문제만 동떨어져서 배우기보다 어디 주변에 그런 것을 함께 배울 수 있는 박물관이나 유적지나 이런 게 있으면 접근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네트워크로 공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정말 그때. 그래서 결국 이제 서울시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래도 서대문 독립공원에 이 서대문 독립기념관이 훼손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주차장 입구에 작은 공간, 매점이 있던 자리, 이 자리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들 여기에 위안부 박물관이 세워지면,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세워지면 오히려 서대문 형무소도 상승 효과를 받을 수 있겠고, 여성이라는 어떤 그런 여성 인권이라는 가치가 또 하나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니까 의미가 있겠다라는 판단들, 문화재청도 마찬가지.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공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를 않았어요. 저희들이 어떻든 해결하고 싶어서. 근데 인지부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걸 공개화시킨 거예요. 강복회와 순국 선열유족회가. 그때 그 기자회견에서 반대한 입장은 우선 첫 번째는 순국 선열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두 번째는 거기에 위안부 관련 박물관이 세면 우리 민족에 대한 웃음거리를 세계에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위안부 박물관이 거기에 세면 아이들에게 피해사를 강조하게 되어서 결국은 우리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사실 자학적인 그거였어요. 지금 이 경과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굉장히 좀 다층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좀 일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복회나 순국선열 유족회에서조차도 사실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좀 현실을 좀 우리가 겪어왔었고요. 쉽지 않은 문제다. 사실은 이제 김복동 여사가 남기고 간 숙제가 맞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좀 시청자분들도 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대문 독립공원을 벗어나서 이제 성산동으로 오신 거죠. 근데 이제 애초에 이 단체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 층의 오해들이 좀 결려 있어서 좀 이걸 풀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정신대 대책협의회로 시작을 하셨죠. 굉장히 그 용어 하나에도 긴 역사가 있어요. 저희 정대협의 운동의 역사와 거의 맞먹는데요. 처음에 물론 이제 정대협을 만들 때는 그 동시대를 살았던 피해자들도 그렇고 또 이 정대협을 만들었던 여성들도 그게 엄밀하게 그러니까 위안부라는 용어를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라 만들고 또 연구소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건 별도로 정신대 연구소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운동을 출발할 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운동을 출발하다 보니까 문서가 발견이 되고 그 문서에서 또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역사학자들이 결합하게 되고 역사학자들이 결합하면서 그건 엄밀하게 역사적으로 전개가 달랐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는 명확하게 다른 범주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주목했던 것은 피해자들의 이제 경험을 사실은 주목을 했어요. 피해자들 대부분이 우리 김복동 할머니도 위안부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어. 군복 만드는 공장에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 집엔 아들이 없으니까 딸도 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나는 끌려갔다. 또 우리 황금조 할머니라는 분도 처녀공출이라는 표현을 늘 하셨었고 학교에서 단체로 선생님의 인솔하에 가셨다가 일본에서 뭐 비행기 부속품 만드는 공장에서 그 다음에 위안부로 넘겨진 그런 또 피해 사례도 생기기도 하고. 시청자 여러분 잠깐 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뭐 윤미향 대표님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좀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첫째로 주목한 것이 식민지 남성들이었고요. 징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징병에 해당하는 이제 노동력을 강제 징발한다는 뜻이었어요. 여성까지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엔 또 이제 막 주체의 자발적 의지를 강조하는 이상한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근로대의 정신대라고 하는 이름이었죠. 자기 몸을 던져서 나라를 위해 일한다. 그러니까 말은 이제 자발성, 여자 정신 근로령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말은 자발성인데 실제로는 역시 강제로 끌고 가면서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은 정도의 이제 자발성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식의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로정신대는 본래 이제 남성의 징용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부여했던 것인데 실제로는 근로정신대로 이제 일본에 있는 군수공장이나 이런 곳에 노동자로 간다.
이렇게 모집을 해놓고 중간에 이제 군위안소를 빼돌리거나 일단 공장에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또 2차로 빼돌리거나 이런 사례들이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근로정신대와 종군위안부 또는 일본군 성노예가 혼동되는 측면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은 좀 이제 중간에 좀 짚고 넘어갔고요. 그래서 93년 10월에 또 이제 일본에서 두 번째 아시아 연대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때 또 영어 문제가 제기돼요. 맞지 않다 이거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했던 것은 역사의 어떤 사실을 군 문서에도 사용되었던 위안부라는 말은 사용을 하자. 범죄 주체인 종군이라는 말은 빼고 왜냐하면 종군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군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따를 좀 군대군 그러니까 군을 따라왔다 해서 종군이랑 붙여서 종군위안부라고 붙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군은 빼고 일본군이라는 범죄 주체를 붙여서 일본군 작은 따옴표 역사적인 소위 그렇게 불렸던 여성들에서 위안부로 사용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영어로는 역시 위안부라는 말을 하면 comfort women이라는 그대로 그렇죠. 쓰면 이게 주로 이제 comfort women 성매매 여성들 이런 쭉 용어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comfort women이라는 말보다는 성노예라는 위안부가 성노예였기 때문에 성노예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해서 이제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이렇게 이제 쓰기로 하고 유엔에 제출한 문서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성노예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근데 그럼 우리 단체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2015 한일합의 이후에 단체 명칭을 새로 토론을 시작을 하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하고 또 2015년 12월 28일 이후에 만들어졌던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두 조직을 만들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